수학 이 두 글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소위 멘붕이 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늘 이분을 만나면 속이 좀 뻥 뚫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이라는 높은 벽 앞에 서 있는 분들에게 꼭 해줄 이야기가 있다는 분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장 수학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진짜 수학교육 전문가 문영진입니다. 보니까 고수께서는요, 소위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에서 수학학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올 초에 화제가 됐던 7세 고시, 심지어 4세 고시라는 말이 있는데 고수께서는 이 조기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시기 아이들에게는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자연스러운 호기심 발달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일찍부터 학습 부담이 많아지면 배움에 대한 흥미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을 키울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고수께서는 수학 전문가로서 선행학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리 땡겨서 수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선행학습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학원들에서 이루어지는 선행이 단순히 몇 학년 때는 어디까지 나가야 한다, 심지어 여러 번 반복해야 한다라는 식의 교과 진도 위주로 진행된다는 점이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올바른 거죠? 아이들이 처음 수학 개념을 만날 때 초등의 눈과 초등의 언어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초등에서 중고등까지의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학년 구분보다는 주제별로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각 개념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보통 수학 전문가들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고수께서는 초등 수학 교육부터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기가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학습 태도를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수학을 단순히 어려운 과목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즐거운 도구, 나아가서 상식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만의 특별한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true, false라고 해서 참과 거짓 문제 또는 멘탈 매스라고 해서 머리로만 해결하리라는 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아이들이 개념을 정확히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요. 또 단지 암산 능력을 기르는 것을 넘어서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의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답을 내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치밀함까지 기르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요. 실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런 사고의 유연성과 치밀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우리 세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보니까 거의 뭐 암기식이었고 공식을 외우는 식이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배웠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이겠죠? 네, 예를 들어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비와 비율 관련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대기업 입사 시험에서나 볼 법한 수준의 문제들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를 부모님께 도움을 청하면 보통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복잡한 방정식을 활용해서 답을 찾아주십니다.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 문제를 초등학생의 시각에서 시기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을 그려보고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찾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면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고 훨씬 높은 수준의 이해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그 너머의 어떤 상황을 더 알고 싶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결국 AI가 더 잘할 수 있는 답 찾기에만 매몰되는 것보다 답에 이르는 과정에서 깊은 이해의 의미를 더 두는 그런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AI 시대에 진짜 필요한 수학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아이들에게 생각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저희 대부분의 수업은 일방적인 판서보다는 학생과의 활발한 문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답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운지, 논리적인 흐름에 무리가 없는지 살펴보고 아이들이 다양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격려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기존의 방식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또 아이들의 성향에 따른 차이도 있어서 처음엔 낯설어하기도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점차 즐겁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춰야 하는
두려움이 없도록 잘 격려를 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저희 수업에서 강의식 수업이 됐던 개별 맞춤 수업이 됐던 저희가 추구하는 사고방식과 관심의 초점은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개별 맞춤 수업의 경우에는 소수의 학생들이 각자 계획과 속도에 맞춰서 선생님과 1대1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다루는 내용도 내신 대비 또는 경시 준비, 어떤 학생들은 미국 수학 등 학생의 필요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국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도 같이 있군요. 네. 미국 수학은 주로 국제학교 학생들이나 유학생 또는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미권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교과 과정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미국 수학은 배우는 교과 과정의 순서, 범위, 심화 정도 또는 사용하는 교재 등에 따라서 꽤 달라 보이거든요. 하지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진짜 수학을 만나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저희는 수학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저희만의 교육 철학이 담긴 미국 수학 콘텐츠도 활발히 개발 중에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고수께서 이끌다 보면 거기에 잘 따라오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수포자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진도나 시험에서 벗어나서 작은 부분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완전히 이해하는 경험을 할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기다려줘야겠네요. 네. 그죠? 단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경험이 바로 자신감을 만들어 줍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으로 막연하게 수학이 어렵거나 두렵다라고 하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둔 부모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수학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는 진정한 이해에서 오는 작은 성공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 점수보다는 아주 작은 개념이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스스로 깨우치는 기회를 꼭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그런 기회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